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통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은 학비가 더 비쌉니다. 공립대학은 강의실에 수백 명의 학생이 들어차 있습니다. 등등 이것들은 대체로 받지만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대학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째, 비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스테이 공립대학에 진학한다면 학비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울리지 보드에 따르면 2020-2021년 학사연도 현재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인스테이 학생이 연간 학비와 각종 수수료로 지불하는 평균 액수는 $1560였습니다. 반면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타주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37,650였습니다. 이 액수는 숙식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이 공지한 스티커 프라이스가 항상 학생이 부담하는 액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또는 성적이나 특정 분야의 재능에 따라서 지급하는 메리트 장학금 덕분에 일부 학생의 경우 사립대학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공립대학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한 학비를 넘어 숙식비와 각종 수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수업의 규모입니다. 평균적으로 공립대학들은 캠퍼스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가장 학부생이 많은 대학 리스트를 보면 90%가 공립대학입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같은 대학은 재학생 수가 주변 타운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 현재 이 대학의 학생 수는 거의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사이즈가 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길을 잃은 느낌을 얻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립대학의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유타주의 브리검 영 대학은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로 2021년 가을학기 등록한 학부생이 33,000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사립대학인 뉴욕 대학은 재학생 수가 약 27,000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소규모 리버럴즈 컬리지들은 등록 학생 수가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모든 공립대학이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세인트 메리 컬리지 오브 메릴랜드는 공립대학이지만 2021년 가을학기 현재 학생 수가 1,50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예외도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는 여러 대학을 충분히 리서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의 교육 스타일이 내가 추구하는 러닝 스타일과 잘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규모가 큰 공립대학에 진학한다면 첫 2년 정도는 큰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1:1 관심을 받는 환경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 수가 적고 개인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대학이 적합할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학업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맞춤형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전공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지에 따라서 대학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공을 확실하게 정했고 또 그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전문가가 있는 작은 대학이라면 나는 이 대학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을 전공할지 모른다면 전공 선택의 폭이 넓은 공립대학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없는 인문학 위주의 리버럴즈 컬리지를 선택하면 안 되고 반대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위주의 테크스쿨을 선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전공을 정할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학김이었습니다.